안녕하세요. 헬스하는 백수 헬슈양입니다. 요즘 헬스 유튜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정보를 제대로 다루는 유튜버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뭐 악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고, 일단 저는 한번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한 정보를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쉽고 재밌진 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 정의가 사이클로헥실고리셋에 사이클로펜틸고리 하나가 붙은 통칭 스테로이드 핵 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총칭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사이클로헥실이라 합니다. 사이클로헥실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고, 오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붙어 있는 분자를 가진 화합물을 전부 다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간 궁금하죠? 이 스테로이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 정답은 존나 많다입니다. 복합 마데카솔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고, 뭐 아토피 치료에 쓰이는 피부 연고나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다 이 스테로이드에 들어갑니다.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 이 주제가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니까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뭐냐? 뜻은 단백 동화 작용을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단백 동화 작용이란 거는 그 신체 내에 단백질 합성 작용을 뜻합니다. 이 단백질 합성 작용을 촉진시키면 그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근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종류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윈스트롤 있죠? 이거는 주사제도 있고 경구제도 있고 그런 스테로이드고, 그다음에 예나스테론 제약회사에서 나온 걸로 좀 깨끗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디아나볼,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셔도 뭐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반대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이 카타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근성량만을 생각할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발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테스토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스테로이드 아는데 테스토를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 테스토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이고, 두 번째가 거의 모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이 테스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에 대한 이해를 해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뭐 테스토는 보이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 중에 한 종류이고, 신체에 남성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매우 강하면서 그 남성 호르몬 중에서 가장 흔한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토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며 가장 대표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아까 말한 거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테스토스테론의 특성. 당연히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테스토라고 한다는데, 그 테스토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5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3가지만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토의 작용과 부작용. 이걸 알아야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작용과 부작용을 예측하고 쓸까 말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도 하지 말고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알아만 주세요. 자, 두 번째, 테스토가 신체에 작용하는 방법. 테스토가 신체에 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약을 꼽았을 때 최대한의 작용과 최소한의 부작용을 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면은 그냥 뭐 아닙니다. 네, 어차피 안 꼽으실 거니까 제 말 안 하겠습니다. 자, 3번 그 테스토의 체내 생성 과정. 자, 이게 테스토가 이 몸속에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케어라는 것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뭐 내과 의사급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약물의 적정 용량을 설정하거나 케어를 뭐 완벽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 왜 알아야 될까요?
제 생각인데 그냥 자기 몸속에 뭘 꼽는지는 알고 꼽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또 로무새거든요. 대신에 저는 일반 로무새와 다르게 좀 알고 있는 로무새죠.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급 로무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과 부작용. 작용. 근데 사실 여러분, 작용이 뭘까요? 테스토스테론은 작용과 부작용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다 효과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작용,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부작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테스토를 뽑는다. 그러면 작용은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근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성장.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방을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감소. 그 다음에 부작용은 그 이외의 모든 것. 그런데 이 부작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첫 번째는 테스토 자체 효과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탈모, 그 다음에 여드름,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 여자만입니다. 거의 남자도 낮아질 수는 있는데 딱히 안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성기 비대. 아쉽게도 여자만입니다. 남자는 안 커집니다. 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 LDL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 적혈구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저만의 논란인데 이 그 적혈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운동 능력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해지면 신체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혈구수를 저는 일단 부작용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입고 오시다. 그러면 알아서 그냥 작용 넣으십시오. 근데 뭐 잘못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어 나타나는 부작용. 자, 테스토스테론은 그 몸속에서 일부가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에는 수분 정체, 적당히 수분 정체가 있으면 근성장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심하면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자, 두 번째, 지방 증가. 여성 호르몬 특성입니다. 지방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하죠. 이 여성화 유방. 그 다음에 내인성 남성 호르몬 분비 감소가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높아도 이게 내인성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도 내인성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테스토투어를 중단했을 시 부작용. 당연히 중단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근육 감소. 그다음에 딱 끊어버렸으니까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부작용을 알아봤는데 이제 뭘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만약에 꼽는다고 치면 이 모든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무서운 사람들, 특히 뭐 이런 거 있죠? 탈모?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거 무서우신 분들, 그 다음 또 하나 또 이거. 너무 무섭다. 자, 이런 거 무서우신 분들은 그냥 안 꼽으시면 됩니다. 평생 내추럴로 열심히 운동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이 체내에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스토스테론은 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죠. 혈관에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느 기관에 갔습니다. 이게 만약 근육이라고 치죠. 근육이면은 요렇게 생긴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쏙 들어가서 수용체를 만나서 결합을 하면은 이때 테스토의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액 속에 있는 테스토는 테스토스테론 그 자체로 운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운반이 됩니다. 자, 이거 설명드리자면 테스토스테론 자체로 움직이는 것은 2%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런 알부민과 SHBG라는 이런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그 수용체에 잘 결합을 하는데 이 SHBG와 결합되어 있는 테스토는 이 수용체와 잘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용체에 대해서 대충만 알아보자면 만약에 테스토가 이렇게 막 다니다가 혈관이 또 있는데 이렇게 막 테스토가 다녀요. 다니다가 여기 사람 여기 자 여기 두피예요. 두피에 있는 수용체와 만약에 슉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탈모 발생입니다. 탈모.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여기 보시는 피부가 있어요. 여기 피부가 있죠. 피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여드름이 생깁니다. 뽁뽁 하고 여드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꼽는다라고 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SHBG와 결합될 테스토스테론을 수를 줄여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토를 꼽았는데 이 거의 다 만약에 SHBG랑만 결합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 테스토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약발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이 프리 테스토스테론과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과정인데 약간은 어려울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 테스토의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상하부, 두 번째가 뇌하수체, 세 번째가 고환. 자, 고환은 매일매일 보셨을 건데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보신 적이 없죠. 자, 시상하부는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뇌 모형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자, 뇌하수체는 이거 바로 밑에 이렇게 있는데 전엽과 후엽으로 이렇게 슉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테스토는. 그러면 대충 말씀드리자면 시상하부에서 몸속에 테스토가 얼마가 있는지 감지를 해요. 그 테스토가 너무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 GnRH라는 호르몬을 뇌하수체로 보냅니다. 이 GnRH의 뜻이 뭐냐면은 굉장히 긴데 생식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생식샘에서 방출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자극을 또 방출하는 호르몬이 바로 GnRH라는 겁니다. 그냥 딱히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GnRH 라는 거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GnRH를 뇌하수체 전엽에서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자, 이 LH와 FSH라는 호르몬을 이 고환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이 LH가 하는 역할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FSH라는 호르몬은 정자 생산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환이 LH와 FSH를 받아서 혈중에 테스토를 뿌리는 거죠. FSH를 받아가지고 정자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바로 또 시상하부에서 압니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시상하부에서는 GnRH의 양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케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어라는 것은 몸속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상하부에서 GnRH를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테스토 분비와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는 이 LH 호르몬을 몸속에 직접 쏴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넘어가고, 자, 이거 갑자기 영어 나와서 많이 당황하신 거 아닌데 이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넘어가실 분 넘어가시고 일단 저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이퍼다머스라고 하는데 발음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시상하부입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이거 GnRH를 세크리션 발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비란 뜻입니다. 분비를 하면 이게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FSH를 분비시키고 LH를 분비시킨다. 자, 그럼 이 LH는 고환 속에 있는 라이디 세포로 가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테스토스테론은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세르톨리 세포로 또 갑니다. 이것도 고안에 있는 겁니다. 세르톨리 세포로 일부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가 아니죠. 거의 많은 부분이 혈중으로 방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FSH는 뭘 하냐? FSH는 바로 세르톨리 세포로 갑니다. 세로토닌 세포로 가서 인히빈이라는 억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 다음에 정자를 생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알아야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뭐냐? 어떤 게 플러스가 되면은 그 결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인히빈 이 분비가 촉진이 되면은 그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FSH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정자양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촉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속에 많아졌어요. 플러스. 그러면은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아서 뇌하수체로 갑니다. 뇌하수체로 가서 또 LH와 FSH 생산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로도 또 갑니다. 시상하부로 가서 또 GnRH의 양을 줄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내봤고 다음 영상 주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DHA와 방향족과 포함인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인데 마음에 드시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이번 영상에서 틀린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거나 그런 점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제 영상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댓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재미없는 영상 봐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